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라면 어디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면 그만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많은 도움을 주곤 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따로 돈을 모아두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게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보다 자신의 노후를 챙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느 정도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반면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수단도 없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전과 달리 자식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게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식들과 부모는 서로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70대 김씨 할머니는 독립한 자식이 집에 찾아와도 반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진석을 키웠습니다. 가난했던 당시 김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김 씨는 아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죠.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김 씨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고 학교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 씨가 다니던 공장의 임금은 변함이 없었고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고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이를 잠시만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해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답하셨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자마자 진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내가 할머니랑 살아야 해? 나 여기서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진석아, 엄마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서 그래. 할머니 집에 잠시만 있으면 다시 데리고 올게. 너가 잘 있어야 엄마도 힘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진석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할머니는 진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진석은 여전히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진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낯설미 자리 잡았습니다. 김 씨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일 외에도 청소와 빨래 같은 부업을 병행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일하며 아들을 다시 데려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씨는 진석과의 감정적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이 진석은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어색한 재회는 진석에게 낯설게 다가왔고 사춘기의 반항심이 겹쳐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진석이 반항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할머니 집에 맡겼잖아. 이제 와서 왜 엄마 노릇하려고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아들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김 씨였습니다. 어느덧 긴 시간이 흘러 진석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며 김 씨는 진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결혼 자금으로 보탤 돈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 씨는 한복을 입고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었죠. 김 씨는 아들이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진석과 그의 아내는 김 씨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진석은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혼여행 가는데 생각보다 축의금이 많이 안 모여서 그러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김 씨는 이미 결혼식 준비로 많은 돈을 썼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김 씨가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이 돈으로 신혼여행 다녀와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결혼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 생각한 김 씨는 예전에 잘 키워주지 못했던 미안함에 모아두었던 남은 돈마저 아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 씨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진석과 그의 아내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손주가 태어난 것은 김 씨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진석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종종 김 씨를 찾아와 손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김 씨는 손주의 작은 손과 발을 바라보며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석과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김 씨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손주 좀 봐줄 수 있지? 진석의 부탁에 김 씨는 언제나 기꺼이 응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김 씨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주 손주를 보기 시작하자 과거에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손목과 다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업어달라는 손주의 부탁에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손주를 돌보는 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김 씨였죠. 어느 주말 진석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우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하며 손주를 김 씨에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미소 지으며 손주를 받아 안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동안 김 씨는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낮잠을 재우는 일은 모두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손주가 깨어있을 때는 놀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잠이 오면 재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나면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김 씨가 힘든 걸 몰랐던 아들과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자주 김 씨에게 손주를 맡겼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해서요.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죠? 진석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알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한숨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들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봐주기 싫으면 말해요. 우리도 억지로 맡아달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언제 안 봐준다고 했니? 앞으로 자주 부탁 안 할 테니까 이번까지만 고생해줘요, 그럼. 갑작스러운 아들의 태도에 당황한 김 씨였지만 내심 힘들었기에 조금은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손주를 맡아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이제는 조금 편해진 김 씨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넓은 집이었죠. 김 씨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베란다도 있고 방도 넉넉해서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진석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김 씨의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정말 좋네요? 방도 많고 베란다도 이렇게 넓고요. 우리도 이런 집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며느리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오래됐지만 정이 많이 들었지. 너희도 언젠가 좋은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단순한 바람 이상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걸 그때까지 김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석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진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남는 돈으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이 집은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야. 여기서 많은 추억이 있어. 그러나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도 더 쉬워지고 여유 자금도 생기잖아요. 그 돈을 저희에게 조금만 주셔도 저희가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너희에게 주라고? 나는 이 집으로 노후에 주택연금이라도 받을 생각이었어. 아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씨에게 이야기했죠. 그거 받아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차라리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거 집값이 오르면 쳐주지도 않는다잖아. 오히려 손해라니까. 게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정이 나아지면 용돈을 줄 텐데 무슨 걱정이야. 가끔가다 손주 돌봐준다고 고맙다며 용돈을 주곤 했지만 그마저도 뜨문뜨문 주었던 아들이었기에 김 씨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지 어떻게 알고 내가 집을 팔아?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니까 사정이 나아질 수 있게 집을 팔아서 돈 좀 마련해달라는 거지. 됐다. 그 얘긴 여기서 그만하거라. 더 이상 집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김 씨였기에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큰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지 않아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죠. 그들은 김 씨의 집을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진석과 며느리에게 최후의 경고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진석과 며느리가 다시 한번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더 이상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석은 어머니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조금 도움받으면 좀 좋아요. 아들한테 돈 조금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돈이 아깝냐며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결혼 자금부터 신혼여행에 갈 때 부족한 비용까지 해주고 심지어 손주도 매일같이 봐줬어. 진석이 너 기죽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내 모든 걸 다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뭐 아들한테 주는 게 아깝냐고? 나한테 마지막 하나 남은 집까지 뺏으려고 하는 너가 더 나쁜 거 아니냐?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잠깐 못 돌봐준 것 빼고는 단 한 번도 너한테 못 해준 적도 없어. 해도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 이제 너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너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그녀는 그렇게 진석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진석과 며느리가 떠난 후 김 씨는 조용한 집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연락이 오긴 했지만 김 씨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의자는 진석이 어렸을 때부터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김 씨는 그 의자를 보며 진석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김 씨가 손주와 함께 놀이를 하던 장난감들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혼자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고 빈 의자와 텅 빈 집안이 주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진석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김 씨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혼자 남았지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장난감과 진석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김 씨는 거실 한편에 있던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남처럼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거라고. 김 씨는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이 끊어졌지만 그로 인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김 씨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욱더 요구하는 아들에게 지쳐 결국 인연을 끊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며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헌신이 감사해서 효를 다하는 자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런 자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베푼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상황일 때 베풀어야 감사함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겨울에 돈을 소비해서 사람들에게 팥빙수를 사준다고 할지라도 팥빙수를 얻어먹는 사람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더운 여름날 팥빙수를 사주면 굉장히 고마운 느낌을 받겠죠. 자식들에게 현명하게 도움을 주는 것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정말 힘들고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조금 주는 것이 더 많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부모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보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아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